자, 그러면은 그래픽 방식으로는 지금까지 설명을 했고요. 이제 수식으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수식적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보겠어요. 먼저 모스가 항상 세츄레이션 모드로 동작을 합니다. 자, 우리가 DC 회로 해석을 할 때는 모스가 어떤 모드로 동작하는지를 갖다가 가정을 하고 문제를 풀고 확인해서 아니면 또 풀었어요. 그렇죠? 근데 지금은 이것은 항상 세츄레이션 모드로 동작을 해야 되니까 회로 해석에서 만약에 세츄레이션 모드가 아니다. 그럼 문제가 틀려버린 거예요. 그걸 갖다가 뭐에 다른 값으로 구하는 게 아니고 의미가 없어져요. 그래서 정폭기로 만약에 모스가 사용하려고 그러면 어떤 경우도 모스는 항상 세츄레이션 모드로 동작하게끔 만들어줘야만 됩니다. 만들어 놓지도 않고 이것을 정폭률을 구하라는 등 정폭기를 했을 때 뭐 입력장을 구하는 등 이거는 문제가 성립이 안 돼요. 왜? 세츄레이션 모드가 아니니까. 그래서 이게 AC 해석을 할 때는 일단은 모스가 세츄레이션 모드로 동작한다고 가정하고 들어갑니다. 그 과정을 갖다가 증명할 필요도 없어요.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회로를 설계할 때 있잖아요. 설계를 하라 그러면은 세츄레이션 모드가 동작이 되게끔 설계를 해줘야 돼요. 다른 모드로 가면 안 됩니다. 그래서 항상 세츄레이션 모드로 동작한다. 따라서 모스의 특성식이 두 개를 쓰게 되는데 한 개는 게이트에 흐르는 전류가 저러고 또 두 번째는 모드에 따라서 두 번째 식이 달라지는데 이제는 항상 세츄레이션 모드에서 흐르는 거니까 그냥 이걸 쓰면 됩니다. 이것이 바로 두 번째 모스의 특성식이 된다는 거예요. 모드가 하나밖에 아니니까. 그래서 그냥 모스가 나온 특성식 얘 아니면 얘다. 얘 두 개를 갖다가 특성식으로 쓰면 돼요. 그런데 이거는 람다가 제로일 경우고요. 만약에 람다가 제로가 아니면은 뭐를 써야 돼요? id는 kn의 vgs-vtn의 자성 곱하기 1 플러스 람다 vds 이렇게 쓰면 되는 거니까 람다가 제로일 때는 이 식 쓰고 람다가 제로가 아니면 이 식을 쓴다. 이렇게 두 개의 식을 생각할 필요 없이요. 그냥 여기에다가 이걸 써요. 그냥 쓰고 람다가 제로네? 그럼 제로만 대입하면 돼. 그럼 없어져. 그쵸? 람다가 제로가 아니네? 그럼 놔두면 돼. 그냥 그러니까 모스의 특성식은 얘하고 얘를 그냥 쓰면 됩니다. 람다가 제로일 때 아닐 때를 구분할 필요 없이 그냥 쓰고 람다가 제로라고 놓으면은 이 식이 좀 간략하게 되는 거고 람다가 제로가 아니면 이 식 그대로 문제를 쓰면 됩니다. 자, 이와 같은 회로를 갖다가 여기 오는 전류 ID와 여기에 걸리는 전압 VDS를 구해서 이와 같은 파형이 되는지를 지금부터 구하려고 그래요. 수식을 갖고. 그러면은 여기에 인가되는 전압이 VGS가 되고요. 여기 흐르는 전류가 ID, 여기에 걸리는 전압을 VDS라고 둔다면 VGS는 여기에 인가되는 토탈 전압은 DC 전압과 AC 전압이 합과 같습니다. 그래서 VGSQ 플러스 VI가 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간략하기 위해서 먼저 람다의 제로인 경우를 한번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채널 랭스 모듈레이션을 고려하지 말고 우리가 문제를 하나 풀어보겠다는 거죠. 그러면은 이 수식이 하나는 게이트에 흐르는 전류 IG가 제로고 그 다음에 드레인에 흐르는 전류 ID를 어떻게 표현할 수가 있냐면 ID는 KN에 VGS 대신에 얘를 대입을 하겠다는 거예요. VGSQ 플러스 VI 마이너스 VTN 전체의 자성이 1 플러스 람다 VDS인데 람다가 제로니까 쓸 필요 없고 그렇죠? 이렇게 나올 겁니다. 자, 그러면은 ID는 구했고 VDS는 어떻게 구합니까? 출력 루퍼 방식으로부터 구하면 되죠. 그렇죠? 그래서 VDS는 토탈 인가되는 전압에서 RD에 걸리는 전압을 빼주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얘를 갖다가 여기다가 대입을 하게 되면은 VDS는 VDD-RD 곱하기 KN에
VGSQ 플러스 VI 마이너스 VTN의 자성 이렇게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이걸 전개를 해요. 제곱을 전개를 하게 되면은 KN에 전개를 하면서 얘하고 얘하고를 이렇게 묶습니다. 왜? 얘도 시간에 따라서 변하지 않는 항, 얘도 시간에 따라서 변하지 않는 항, 얘는 시간에 따라서 변하는 항 하면은 VGSQ-VTN 자성 플러스 2배의 KN에 VGSQ-VTN 곱하기 VI 플러스 KN의 VI의 자성 이렇게 나올 거예요. 그렇죠? 그 다음에 여기다가 또 대입을 해요. 저 ID를 여기다가 대입을 하게 되면은 이걸 풀면은 VDD 마이너스 RD KN에 이것도 마찬가지로 시간에 따라서 변화되지 않는 텀을 먼저 끄집어와서 제곱을 하고 그 다음에 2배의 플러스 마이너스 2배의 RDKN에 VGSQ-VTN 곱하기 VI 플러스 RDKN에 VI의 자성 이렇게 나올 겁니다. 자, 그런데 만약에 VI가 VM의 사인 오메가 정연파로 뒀을 때 VM이 매우 적다. 그러니까 인가되는 VI의 AC 신호의 진폭이 아주 적다면 이것을 제곱한 항은 더더욱 적어지게 될 거예요. 그렇죠? 작은 값을 한두 제곱을 했으니까. 그래서 얘를 무시를 할 수가 있습니다. 얘하고를 무시를 해요. 자, 그러면은 이 식도 만족을 해야 되고 이 식도 만족을 해야 돼요. 그러면은 저기에 있는 이 일식 여기에 있는 이식을 갖다가 조금 구별을 하겠습니다. 1번의 일식에서 드레인에 흐르는 전류 ID는 어떻게 쓸 수 있냐 하면은 시간에 따라서 변화되지 않는 항과 시간에 따라서 변화되는 항으로 나눠 쓸 수가 있을 겁니다. 그렇죠? 자, 시간에 따라서 변화되지 않는 항 IDQ나 오른쪽에 우변에서 시간에 따라서 변화되지 않는 항 이렇게 될 거고 드레인에 흐르는 전류 ID는 2배의 KN에 VGSQ-VTN 곱하기 스몰 vi 이렇게 될 겁니다. 자, 그러면은 ID는 이렇게 썼으니까 요 두 개를 대입을 하면은 수식이 이렇게 만들어지면 요 IDQ 센터 레벨은 얘라는 거죠. 그쵸? 그러니까 VI가 요거는 뭐냐 하면은 VI가 제로일 때 바로 ID 값입니다. 그러니까 AC 신호가 없을 때 아까 얘기했죠. AC 신호가 없을 때 센터 출력 특성하고 로드라인하고 만나는 교점의 좌표를 IDQ라 그랬으니까 그 IDQ가 바로 요 센터 레벨이 되는 겁니다. 센터 레벨에 요만한 AC 신호가 실린 거예요. 이렇게 실린 거라는 거. 그러면은 요 진폭이 얼마가 된다는 거예요? 전류의 진폭은 바로 얘가 진폭이 된다는 거예요. 얘다가 VM을 곱한 거. 요것이 진폭이 되는 겁니다. 이게 전류 파형의 진폭. 그 다음에 전압은 뭐야? 얘를 봅시다. 얘에서 이 식에서 보면은 VDS도 VDSQ, DC 성분과 AC 성분으로 나눴어요. 그러면은 DC 성분은 VDSQ는 VDD-RD 곱하기 RDKN에
VGSQ 마이너스 VTN의 자서. 이것이 바로 요 값이죠. 센터 DC 레벨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교류 신호는 여기에 있는 요거니까 마이너스가 붙죠. 여기는 마이너스 2배의 RDKN의 VGSQ 마이너스 VTN 곱하기 VI. 그래서 VI의 파형하고 똑같은 게 아니고 마이너스가 붙어 있으니까 VI를 갖다가 180도, 이 VI를 갖다가 180도 돌려놓고 그 다음에 옮겨놓으면 돼요. 그렇죠? 그러면은 이것이 갖고 있는 진폭의 크기는 바로 2배의 RDKN의 VGSQ 마이너스 VTN 곱하기 VM 이렇게 만들어진다. 그래서 입력의 진폭하고 이 전체가 출력의 진폭이니까 이것이 1보다 크면 출력이 입력보다 커지는 거고 얘가 1보다 적으면 출력이 오히려 입력보다 작은 진폭을 갖는 거란 정폭기가 된다.